당시 KBS 보도 당시의 교육부 장관 민정수석 조국을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보도됐을 때 학폭에 검사가 연루됐던 그 KBS 보도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국 윤회 장관을 만약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당시 한동훈 검사 또 윤석열 검찰총장 자유롭지 못하죠. 그때는 검찰에서 당연히 그걸 필터링해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징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 제가 어저께 안건 조정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유감의 뜻을 밝히는 것은 지금 이제 김영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전체 회의하기 전에 서로 간에 그 청문회 범위와 증인들을 놓고 한번 의견을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조금 곤란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일단 의견이 교환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민주당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께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의 의견을 우리가 어디까지 수용하고 또 우리의 의견을 어디까지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자체, 시간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부분이 저는 이제 문제라고 보고요.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여러분들이 어저께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이 요청한 증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순신 씨 관련된 청문회를 한정해서 하자.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당시에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그때의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들, 교육부 장관, 강원도 교육감,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방송에 고위직 검사라고 나왔으면 그 고위직 검사를 감찰해야 될 책임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불러서 그때 당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진실을 밝힌다면 민주당이 우리 당이 요구하는 그런 증인들을 여기에 넣고서 결정을 하셨어야 저는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태규 간사님께서 지금 언급하셨던 그런 부분 때문에 입장 차이가 조율이 안 됐다는 것이죠. 당시 KBS 보도 당시의 교육부 장관 민정수석 조국을 지금 이제 여당 측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 보도됐을 때 학폭에 검사가 연루됐던 그 KBS 보도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저는 어떻게 강조를 했던 거고요. 그런 이제 입장 차이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 윤회 장관을 만약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당시 한동훈 검사 또 윤석열 검찰총장 자유롭지 못하죠. 그때는 검찰에서 당연히 그걸 필터링해서 누군가를 지적하고 징계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검찰에서 가만히 놔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여야가 사실 이견이 좁혀질 수 없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최소한 강원도 교육감하고 서울시 교육감이 나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안 부를 겁니까? 네. 네, 두 분 말씀. 사전에 간사들 간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것은 합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상곤 장관, 윤회 장관, 그리고 조국, 또 누구죠? 민병희 교육감. 실제로 그 당시에 교육부 장관, 이게 사실 교육감과 관련된 소관인데,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검찰총장은 빼고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이었으니까 조국 나와라? 그런 점에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내용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데서 의견 차이를 사전에 간사 협의 과정에서 좁히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증인들을
요구하는, 그래서 간사 협의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심해서 이것은 합의하기 어렵다 하는 조건에서 어제 회의가 열렸던 것이고, 또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이 그래서 있었던 거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 듣기로 아마 참석하셨던 민주당과 민영배 의원님께서는 시간이 가더라도 명단이 제출된 이태규 간사님과 김병욱 의원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두 분이 출석 안 하시겠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의를 시작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태규 간사님께서 이런 항의 또 서운한 말씀 안 하시도록 운영이 됐으면 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양당 협의 과정에서 견해가 합쳐지지 않았고,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권은희 의원님과 무소속 민영배 의원님 의견까지 최대로 수용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진행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네네네, 도종환 의원. 좀 의결하시기 전에 이 증인 참고인,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 증인 참고인 명단에 넣어서 의결은 지금 못하는 상태로 지금 안이 올라와 있지만, 저는 피해 학생의 부모를 위원장께서 자발적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그 학폭 회의록에 보면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출석하셔서 발언하는 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 학생의 피해 정도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 발언한 걸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렇게 가해자가 이기는군요.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도 충격받았고 국민들도 분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출석 요구한 증인 참고인의 명단을 지금 보다가 피해 학생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부모가 빠져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우리가 의결은 하지 않더라도 꼭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수 있겠는지, 위원장께서 그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네, 제가 부탁을 마지막에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 도종환 의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피해 학생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도 아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 가해자의 학생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그 긴 법적 다툼 속에서 그 가족들이 느끼셨을 그 분노, 그리고 왜 나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지켜주지 못할까 하는 자괴감까지 우리가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강원도교육청의 징계조정위원회가 중간에 한번 그 전학 결정을 뒤집어서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강원도청에서 행정심판에서 대법원까지 그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지면서 전학 결정이 유지됐던, 물론 나중에 반포고등학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기록이 삭제됐고 감점은 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까지 합격한, 그에 비하면 피해 학생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고 언론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가족들이 지금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결로 설사 참고인이더라도 그 피해 가족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의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봤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피해 학생의 아버님 혹은 어머님께서 여기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하실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면 전례가 있습니다. 그 얼굴이 노출 안 되는 선에서 증언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조치가 국회법상 또 전례에 비춰볼 때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도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해 학생의 가족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의지가 확인되면 위원장이 자발적 참고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 때 나중에 위원장이 한아름 변호사를 자발적 참고인으로 출석시켰던 전례가 있는 것처럼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정말 그 아직도 억울함이나 또 꼭 사실관계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게 있다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결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님께서 단독으로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거를 기록에 분명하게 남기도록 그렇게 네, 네. 뭐 퇴장도 의사 표현의 한 종류니까요. 네.